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논술주간 박재현입니다. 서울 지역 주요 상권의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 여의도, 홍대 입구의 상권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더욱이 권리금이 없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표 상권들이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자산관리원의 고종환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중국의 유커 관광객들이 뭐 크게 줄어들면서 맹동 지역 상권도 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거든요.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전무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었잖아요. 작년에. 그중에 800만 명이 중국인 관광객 유커입니다. 네, 이제 이 유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0% 이상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더 줄 수도 있죠. 절반 가까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역시 한국의 서울의 가장 대표 상권인 명동입니다. 요커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이제 명동, 홍대 입구, 강남역 이 3대 상권이 우리나라의 주요 상권, 대표 상권, 중심 상권이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이 대표 상권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임대료가 벌써 한 6 내지 7%.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에 비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어요. 매우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도 한 30% 이상 줄었다는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도 이제 떨어지고 있고 공실은 늘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홍대 입구뿐만 아니라 전무님 사실은 좀 지역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적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서울, 제주도가 지금 이제 가장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은 또 많이 배로 이용해서 오는 부산과 인천과 강원도마저도 지금 상권이 쇠퇴하는 침체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관광객이 오늘부터 이제 그 단체 관광객을 중국에서 금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여행업, 숙박업이 오히려 명동 같은 데 지금 비즈니스 호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잖아요. 분양형 호텔도 늘어나고 이게 좀 직격탄을 받아서 뭐 10만 원짜리 숙박료를 뭐 3, 4만 원에 벌써 낮춰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식음료,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뭐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도 좀 이렇게 갑자기 한국 대표 상권들이 침체되는 건 뭐 다른 또 이유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커가 사드 보복 때문에 줄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니어도 사실은 경기 불황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불황이 오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 절벽이 온 것이죠. 지갑을 짠돌이 소비죠. 열지를 않아요. 이런 게 문제가 여기 또 김영란법도 다소 좀 영향을 상인들 얘기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경기 불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불안에다가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지죠.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요즘 상가 투자 잘못하면 상가집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상가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자불안석이죠.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가에 투자해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이걸 임차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은 뭐 상권은 좀 괜찮은 건데 그 특히 이제 유동인구가 그래도 좀 많이 오가는 강남역이라든지 그 서울의 이제 도심 뭐 종로라든지 종가 이런 쪽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데도 계속 그 상권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는 그렇죠.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관광객이 줄어든 것 외에는. 근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 침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제 은퇴는 빨라지고 고령화 사회는 왔고 쓸 돈은 적고 또 교육비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갑을 닫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장기 불황 장기적인 소비 절벽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다시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상권 대표 상권이 흔들린다면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전반적이고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그런 기로에 선 것 같아요. 홍대 입구는 그래도 뭐 꼬박꼬박 그 임대료도 잘 들어오고 괜찮은 걸로 그래 아는데 거기도 요즘 뭐 상당히 찬바람이 분다고. 그렇죠. 홍대 입구가 젊은이 상권이잖아요. 그다음에 유커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핫플레이스라고 그랬죠. 최근 2, 3년 동안 가장 활성화된 곳이 홍대 입구 상권인데 이곳마저 최근에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아까 유커의 영향도 있고 두 번째 홍대 상권이 너무 오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임대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옆에 뭐 합정동, 동교동, 서교동, 망원동으로 지금 이렇게 어쩌면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대 상권도 최근에 그 핵심 상권마저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권리금이 낮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인들이 고임대료 너무 많이 임대료가 올라서 옆으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상권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권 그 자체로 보아서는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 임대료 감당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빠져나갔던 그런 곳들은 상권이 활성화 안 돼서 다시 또 고전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홍대 입구에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도 조금 뭐 뜨는 상권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주목해야 봐야 할 뭐 상권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어두워도 길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적극적인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홍대 입구에서 잠깐 놓쳤던 게 최근에 미군 기지 이전으로 해서 사실은 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용산이에요. 이태원하고 꼼대 가로수 경리단길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아까 좀 놓쳐서 첨언을 잠깐 드리고 이곳은 이제 다 겹쳤잖아요. 여기다 미군기지 이전까지 겹쳐가지고 사실은 홍대 입구도 그렇고 여기 뭐 꼼대 가로수 경리단길 이태원 쪽에 연예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왔더니 나가려고 하고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권리금이 없어도 점포가 안 나가는 이런 좀 상점벽계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반면에 오히려 명함이 있죠. 이 가운데도 뜨는 상권이 또 있어요. 지는 상권이 있는 반면에 대표적인 게 역시 그 대림동 같은데 여기 그 중국인들의 밀집촌이 있죠. 우리 교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쪽을 집중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집촌화 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권은 오히려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지갑이 더 두터운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안 쓰고 중국인들은 돈을 쓰고 이 사람들은 좋은 상가가 나타나면 아무리 비싸도 두 배, 세 배라도 그냥 매입한다는군요. 그러니까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대 입구역에 보면 샤이길이라고 생겼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여기 낙선대에 있는 그 재래시장까지. 그러니까 요즘 주목해야 될 게 이 샤이길 같은 걸 보면 새로운 골목 상권이 뜨고 있어요. 요즘은 그 지역에 고유한 역사성과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 자영업을 계획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려진 아까 도심에 유명한 이러한 중심 상권보다는 골목 상권을 눈여겨보라.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역과 재래시장을 있는 길을 새로 정비해서 그걸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서울대성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와서 뭐 맛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들어서요. 또 하나가 망리단길이라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경리단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홍대 입구에서 망원 재래시장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또 좀 이렇게 그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또 이 새로운 시장으로 이렇게 좀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1롯데월드 옆에 있는 방위먹자시장이 있어요. 송파구청 건너. 그러니까 제1롯데월드가 들어서니까 관광객이 직경적이 높아지겠죠. 이 사람들이 석촌호수도 보고 재래시장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가족과 또 체험도 하고 외국인은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직접 음식 문화도 느끼는 이런 상권들이 또 새롭게 이건 좀 다행한 일이죠.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권도 투자의 지행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요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투자처도 좀 눈여겨보고 이렇게 선별해서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러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상권이 그렇게 침체되고 있고 어려운 건데 네. 이런 데에 대한 뭐 정부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어떤 지자체에서의 어떤 노력 같은 그런 건 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제일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워요. 예. 지금 이제 사드 보복으로 해서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숙박업, 예. 음식업, 화장품, 예. 또 면세점까지 직격탄을 받고 있고 예. 상인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고 네. 지금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길을 네. 어떻게 타개책이 없는 거죠. 예. 이럴 때일수록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사실은 일본도 중국의 보복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도 상인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줬죠. 관세도 보면 뭐 편의점에서 물건 사도 관세 환급 제도를 활성화했다든지 음식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친절이라든지 청결 이런 걸 개선해서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우리 대신에 일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력을 상인들도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뭘 개선해야 될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나 저는 관광공사가 좀 발벗고 좀 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외국 관광 지금 와서 보면 아직도 보면 관광 가이드의 자질이라든지 바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문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인데 대선 주자들마저도 사드를 뭐 정치적 군사적으로 하지만 여기에 후에는 우리 경제 문제를 이 관광객이 떨어지는 또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공약은 없는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상권의 임대료 하락을 보면은 정말 내수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중국 관광객들까지 오지 않으면서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내수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부동산 임대 시장도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